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공동으로 조 바이든, 백악관, 앤토니 파우치,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인 젠 사키,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국립엘러지연구소, 빅텍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바로 허위정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언론금리를 자행하였던 조 바이든과 빅텍 간의 여러가지 오간 모든 통화 기록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수요일인 9월 7일 연방판사는 즉시 모든 통화 기록 내용을 미주리주 법무부와 루이지애나주 법무부에 넘겨주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간에 많은 논란이 일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각 기관 그리고 빅텍 간의 공모를 하여 앞으로 100일 천하에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넘겨주더라도 FBI가 한 짓과 같이 먹물로 벅벅 긁어서 다 지워버린 다음에 넘겨주지 않을까 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저뿐만의 염려는 아닐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붕괴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더욱더 심각한 것이 유럽 최대의 철강 생산업체인 독일에 소재하고 있는 아르셀로미럴이라고 하는 제련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저히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제련 과정을 겪어야 하는 모든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생산 라인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또한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모든 시설의 70%는 지금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비철 계통의 구리, 아연, 합금 여러 종류의 금속들이 제련과 생산을 중단한 것도 유럽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에서는 지금 노르드스트롬 파이프 1을 셧다운한다고 잠궈버렸습니다. 이는 올겨울에 다가올 대란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유럽은 지금 정신 승리하기에 아주 바쁘기도 합니다. EU 대변인은 올 가을이 되면 러시아를 패배시키고 유럽이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정신 승리도 저 정도면 정신 차만증에 가까운 것입니다. 한편 미국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오레곤 서부 일대에 있는 모든 태양광 발전은 거의 예상대로의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동안 예비로 남겨두었던 가스터빈 발전소 4곳을 긴급 가동하는 주지사 명령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게빈 뉴슨 주지사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035년 가스를 사용하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폐쇄하여 청정에너지만 사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긴급 플렉스 어럴트를 들어보면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는 집에서 자동차 충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가급적 다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이런 마당에 아직도 이 민주당과 좌파들은 꿈만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청정에너지 좋죠. 그렇지만 일단 생활은 하고 청정을 따지든 안 청정을 따지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의 모든 산업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라가 얼빠진 글로벌리스트들의 프로젝트 덕에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수요일인 9월 7일 2022년 상품 발표를 하였습니다. 올해 상품 발표에서 나타난 특징 한 가지는 제품의 기능이 향상되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가격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애플 CEO인 팀 쿡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2021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2022년 신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았으면 최근에 17%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마당에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도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애플의 놀라운 기술이 부럽기만 합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5%만 올라도 이익이 없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역시 애플은 애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FBI 방첩 담당관이었던 케빈 브록이 오늘 에포크 타임즈와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압색 수색에 대한 그 모든 서류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FBI가 액세스 권한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FBI는 모든 영장을 발급받을 때
세부적이고 정확한 부분적인 것을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4년 재임 기간 동안에 생성된 모든 서류라고 하는 이 광범위한 액세서 권한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으므로 아마 특별 마스터스가 이 사건을 기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전황을 그간에 쭉 살펴볼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과 조 바이든이 쥐고 있는 패가 서로 비슷하니까 양측이 덮어버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인이 우린 더 이상은 알 바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과 오바마는 서로가 애증의 관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가 지기 질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오바마가 간만에 백악관을 방문하였을 때 나의 부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조 바이든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오바마는 다가가서 이것은 농담이었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이야기하였지만 대부분의 그게 참석자들은 오바마만 졸졸 따라다니고 조 바이든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혼자 쓸쓸히 뒷마당을 왔다 갔다 하였을 뿐입니다. 수요일인 9월 7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초상화 오픈 세리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두 패로 갈려져 서로가 조 바이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오바마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둘의 관계는 서로가 시기와 질투의 관계라고 하면서 상승 효과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나쁜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고 팍스뉴스 보도기자가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생활입니다. 최근에 치솟고 있는 가스 가격과 또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덕에 Sell My Car라고 하는 구글 검색 사이트가 지난달에 조회수가 222% 증가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가스값이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한 이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웬만한 차의 페이먼이나 보험료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차를 한 대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한 달에 기본적으로 1200불 이상의 경비를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지금 차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차 경우에는 페이먼과 인슈런스 그리고 가스값을 합하면 한 달에 약 2000불이 가까이 먹힌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이제 차를 유지하기 힘든 미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1가구 1자가용 시대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주 케이든 크라이머라고 하는 미식 축구 선수가 갑자기 다리가 부어올라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었습니다. 수술 결과 그의 몸에서는 하지 대정맥에서 약 1m 80이 넘는 긴 혈전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많은 과학자들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혈전은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으며 최근에 이런 긴 혈전이 종종 나타나고는 있지만 1m 80, 즉 자기의 키만큼 긴 혈전은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진단에 의하면 앞으로 미식 축구를 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청소년의 꿈을 적게 만든 이 긴 혈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 원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